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체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목 어깨의 그 통증을 일으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북목,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목이 안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뭉쳤을 때, 이런 것들을 푸는 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십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이라는 게 이게 총체적인 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앞에 치매나 비염이나 고혈압 관련 가지고 다른 증상들도 치료하듯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이런 동양적으로 그 생각하기가 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 축구를 배웠는데 그 야구장에서 그 축구의 룰을 자꾸 적용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락 입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오행열, 오수열, 그 다음에 통즉 불통, 좌병우치 개념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자꾸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 나오는 처방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질문 올라오신 것 중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시는 게 힘들다고 하신 분, 일반적으로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시기 힘들면은 이 디스크가 그 좌골신경을 눌러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무릎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그 연골이 아파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루려면은 나중에나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 통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문자로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일 끝나고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운동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목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목은 상당히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마치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은 이 볼링 공을 갖다가 아주 커다란 볼링 공을 그 당구 치는 큐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느낌? 왜냐하면 우리 보통 머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가 한 5kg에서 6kg 정도 나가요. 그럼 보통 볼링은 보통 파운드로 하는데 1파운드가 450g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통 여성분들이 볼링 칠 때 보통 한 8파운드 정도 치거든요. 근데 이게 5kg만 돼도 이게 벌써 11파운드잖아요. 그걸 당구 큐대 위에 얹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이 받는 이 하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목 어깨 통증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우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이제 거북목부터 볼게요. 거북목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일자목이라고도 하잖아요.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진 거. 그럼 빠졌다는 정의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우리 어깨 끝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견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귓바퀴 있죠. 요거는 이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어깨 끝하고 귀가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선상이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를 하신다든지 핸드폰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자세가 계속 이제 불안전한 그런 자세를 하시면은 이 귀가 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 나가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일자목이 있다, 아주 많이 나가면 역시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10명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9명은 거북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북목이 되면은 이게 어깨도 요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그러면은 목이 정상적인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구 큐대 위에 지금 보링공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앞쪽으로 나가면은 목뼈들이 받는, 그 다음에 목 주변 근육들이 받는 이 부담감이 크니까 더 이상 목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근육들은 뒤에 있는 근육들대로 막 그 목을 잡고 있느라고 힘들고, 앞에 있는 근육들도 또 마찬가지로 힘들고, 하여튼 목 전체 근육들에 부담이 가면서 그때부터 이 목의 통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북목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사실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이거 침 놓고 지압해서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자세는 간단해요. 이 사실 이게 목 운동 보면은 뭐 맥켄지 운동도 있고 윌리엄슨 운동도 있고 많은데, 그 운동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만 턱을 당기세요. 그러니까 턱을, 머리를 뒤로 제치라는 게 아니라 이 턱을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면 턱에다 손을 좀 대세요. 이렇게 대고 뒤통수 쪽으로 잡아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요런 거를 그러니까 하기를 3번 하는 거를 한 세트로 하세요. 그래서 한 2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3시간에 한 번씩 무슨 알람 같은 걸 켜놓든지, 아니면 보통 이거 TV 시청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하다가 광고 같은 거 나오면 이거 하세요. 이게 거북목이 심하시거나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턱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이 뒷골이 엄청 아픕니다. 이거 하면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라운드 숄더 되는 거는요, 문설주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미세요. 문설주를 이렇게 밀면은 어깨 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북목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목 어깨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이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동그란 크림빵이 있어요. 슈크림빵 같은 거. 그 안에 이제 크림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요게 위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 빵 껍질이 찢어지면서 크림이 새어나와 가지고 그게 이 신경뿌리에 묻어요. 그럼 신경뿌리에 묻으면 그게 염증을 일으켜서 퉁퉁 붓고 그 주변 주변 신경을 눌러요. 혈관도 누르고. 그럼 이제 통증이 오는데, 보통 이 척추에는 신경이 전각신경하고 후각신경하고 이제 2개가 있거든요. 앞뒤로. 근데 전각신경은 운동신경이고 후각신경은 감각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해서 부은 디스크가 후각신경을 많이 누르면 이 통증이 심하고, 감각신경이니까 전각신경 쪽에 또 영향을 미치면은 이 운동장애가 와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 학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한 100명 추려서 사진을 찍었더니 90%에서 이 디스크 현상이 발견이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도 관리하기 나름인데, 근데 문제는 디스크는 이제 아주 심해지면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심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치료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더 큰 저게 되면 안 되니까요. 디스크 수술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뭘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일단 목 디스크가 있는 모든 분들은 팔에 영향이 옵니다. 팔에 어떤 통증, 그 다음에 불로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자결감, 아니면은 마비감,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이 팔을 갖다가 왜 이렇게 팔이 걸리적거리는지, 그냥 뭔가 아주 무거운 물건 하나가 달려있는 것 같아서 그냥 떼내버리고 싶어요.
이런 통증이 견딜 수 없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요, 관리만 잘하면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자연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찢어진 게 아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 한 2년? 뭐 그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디스크는요, 우선 모든 목 통증에는요, 아까 턱 당기기 있죠? 이건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턱 당기기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도 버텨보고, 이렇게도 버텨보고, 한 5초씩, 이렇게도 버텨보고, 이렇게도 버텨보고, 턱 대고 이렇게 회전도 해보고, 그러니까 앞, 뒤,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를 손을 대고 이 목 근육 강화 운동을 시켜 주십시오. 근데 디스크 환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스크 환자를 만나면 제일 처음에 이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통증이 심하면은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 경우에 절대로 환부에 손을 대지 마세요. 지금 막 여기가 막 아파서 막 그러는데 환부에 손을 대면은 그게 더 커지면 커지지 절대로 그 목 어깨를 주물러 가지고 디스크 못 고칩니다. 그래서 괜히 일단 디스크 환자가 오면은 지금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지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운 자세가 편한지, 뭐 앉아 있는 자세가 편한지, 그리고 그 편한 자세에서 일단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한 경우에 막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일 디스크 환자들한테 해줄 만한 자세가 뭐냐면은 사실 그 임산부 분들을 위한 그 마사지 체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 없으면은 일단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앉히세요. 그러니까 양쪽 팔이 잡아다니면서 디스크에 더 압력을 주거든요. 이 자세가 그래도 제일 나아요. 그리고 요런 데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으면 치료하시는 분이 손으로 살짝 받쳐주셔도 돼요. 치료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놓으라 그러고 턱을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고 디스크 부위에다가 바로 이 얼음팩 대세요. 얼음팩 대고 한 1분 정도 얹어놨다가 한 10초 떼고 또 한 1분 정도 얹어놨다가 10초 떼고 그런 식으로 한 15분 정도 얼음찜질을 합니다. 얼음찜질을 하면서 치료는 어디다 하느냐? 치료는 기본 방은 일단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합곡하고 태충을 씁니다. 그게 이제 통증을 없애고 목을 원위치로 돌리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관 안 쓰고 저는 음능천하고 태충을 씁니다. 예, 그건 오른쪽 음능천, 왼쪽 태충을 써도 되고 왼쪽 음능천, 오른쪽 태충을 써도 돼요. 그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침에서는 남좌여우라 그러는데 전 별로 신경 안 쓰고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남자분 같으면은 왼쪽 음능천, 오른쪽 태충. 여자분들 같으면 오른쪽 음능천, 왼쪽 태충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 음능천이 그게 비경의 혈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경락 입문에서 배우실 때 비주기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비주기. 그러니까 비가 기를 주관하는데 비주기육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 중간에 있는 빨간 덩어리 있죠. 살코기 덩어리. 이 부분을 비장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태충은 왜 쓰느냐? 기억나시죠? 간주근. 간이
이 간이 그러면 비가 주관하는 비주기육하는 얘는 빨간색, 그러니까 근육의 그 중간 그 몸통 부분, 해부학적으로는 그걸 근복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주관한다는 거고, 간주근 하는 그 개는 이 근육 끝에 붙어 있는 이 힘줄 있죠. 그 뼈하고 연결하는 힘줄. 그 다음에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인대, 얘를 간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등천하고 태충에다 꽂아 놓고 얼음찜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침을 이제 안 놓으실 거면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종이 반창고 가지고 이 콩이나 팥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오시라 그러면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벌써.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항상 그 자리에 붙이고 찜질은 한 번 찜질을 15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번 하면 한 하루 지나고 나면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치료할 만해요. 그 다음에는 이 어깨서부터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어깨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그냥 그 어깨 그 목 밑에 그 양쪽 어깨 있죠. 이 양쪽에 불쑥 올라와 있는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어도 이 목하고 어깨가 엄청 아픕니다. 목도 안 돌아가고. 그럼 이 승모근은 왜 아파지느냐? 승모근은 대부분의 경우에 스트레스하고 과로로 옵니다. 과로를 오래 하면 그게 스트레스 되잖아요. 꼭 무슨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불안, 피로,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톰과 제리 만화에서 제리가 톰을 약을 올리면은 톰이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쫓아가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참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승모근의 다른 별명은 크리스탈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근육, 쉽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유리처럼.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요거는 다음에 했던 견갑거근하고 좀 같이 봐줄게요. 그 다음 네 번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 승모근하고 같이 위치는 여기 화면에 이따 편집할 때 올려드릴 거고요. 이 견갑거근 주로 어떨 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토요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비스듬히 누우셔서 오래 TV 보시다가 깜빡 잠들었을 때, 이때 이 견갑거근 많이 다칩니다. 그 목 안 돌아가고 난리 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디스크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디스크가 유난히 주로 어디서 또 많이 사람들이 디스크 다쳐서 오시느냐 하면은요, 골프 연습장에서 많이 다쳐서 오세요. 왜냐하면 골프장 같은 데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아령을 해요. 엮기를 한다 할거예요. 그러면 엮기를 내가 한꺼번에 20개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한 5개씩 4번에 나누거나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동안에 근육이 힘을 회복하니까. 골프장에서도요, 골프라는 거는 필드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 때문에 이제 골프 채도 여러, 퍼터나 우드나 아이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좀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골프 연습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안 되는 스윙을, 그러니까 자기가 취약한 스윙을 같은 동작을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조금 찢어져 있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터져갖고 이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찢어져서 수액이 나와서 신경 뿌리를 적시고, 의외로 골프 연습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만큼 골프 연습장에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견갑거근 그 TV 시청 같은 거 하다가 자주 그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 고장나서 이 목이 안 돌아갈 때, 그럼 목이 안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앞뒤로 안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 굴신이 안 되는 거, 앞뒤로 안 되는 거하고 좌우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앞뒤로 안 될 때는 그 후계 신맥을 쓰세요. 후계는 소장경혈인데 그 후계 통혈이라고 경락입문에서 말씀드렸죠. 뒤에 우리 몸 인체의 뒷부분을 전부 그 주관하는 동맥경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혈이 후계고, 신맥은 이게 방광경혈인데 방광경도 인체의 후면에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후계 신맥 쓰시고요. 좌우로 안 돌아갈 때는 외관임읍을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시죠? 경락입문에서 우리 몸이 지금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병을 잘 모르겠으면 앞쪽이 아프시면 위경을 치료하고, 뒤쪽이 아프시면 방광경을 치료하고, 옆쪽이 아프시면 담경을 치료하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임읍이 뭐예요? 담경의 목혈이잖아요. 그러면 외관은 뭐냐? 외관은 원래 얘가 삼초경혈인데 그 무슨 요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임읍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우리가 상병후치, 좌병후치 우치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지금 아직도 그런 어떤 미련을 못 버리는데, 목 어깨가 아픈 사람을 바로 목 어깨를 자꾸 만지려 그러지 마세요. 만지려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목에 대응, 우리가 6강에서 경락입문 6강에서 대응이론, 거기서 보통 목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발목이나 그 종아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 골반이에요. 골반이 틀어지면, 이 골반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은 막 몸이 막 오른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 쪽에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같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쓰러지니까 나라도 한번 버텨보자 이러면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그재그라 그래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분들은 목은 보통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목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들은 골반이 또 왼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인체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은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은 마치 이 넝쿨 식물들이 햇빛을 따라서 가듯이 그냥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기야 나쁘건 말건 우선 기능을 소중히 하자 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같이 아니면 왼쪽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목이 있는데 왼쪽 목하고 왼쪽 승모근 이쪽 왼쪽 견갑거근 쪽에 통증이 오시거든 오른쪽 골반을 풀어줘 보세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목 어깨가 아프고 이렇다 그러면은 왼쪽 골반을 풀어줘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약물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혈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메니에르 같은 거에 의한 거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불특정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해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 있는 제 번호에 문자를 주세요. 이제 전화 주셔도 되는데 전화 주시면 요금도 나오고 또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잘 못 받으니까 내가 몇 시에 통화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드려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숙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 숙이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의 뒷면 쪽으로 압력이 가면서 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숙이면 디스크 뒷면 쪽이 이렇게 불둥 나오면서 그쪽으로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커지니까 가급적이면 뒤로 이렇게 제껴야 디스크가 이렇게 그 전만이 되면서 디스크 앞쪽이 두꺼워지거든요. 디스크 앞쪽이 두꺼워지는 건 괜찮아요. 그쪽은 추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뒤로 제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맥주병처럼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목 뒤에 이렇게 개워서 목이 약간 뒤로 꺾이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베고 있으면 이 목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개는 뭐 딱딱한 나무로 된 경침이 좋다, 무슨 뭐 메모리 폼이 좋다 그러는데 이 목, 어깨 아픈 분들은요, 그때마다 이제 몸의 상황이 다르니까 베개를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하셨다가 그때 다른 베개를 베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침도 좋긴 하지만은 처음에 베면은 머리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을 깔고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베개 같은 거 고르실 때요, 침대 같은 거 고르실 때요, 절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업무가 끝나고라든지 그럴 때 고르지 마시고 실컷 주무시고 잘 잤다 이제 좀 뭐 좀 해볼까 이럴 때 매장에 가서 고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막 하루 종일 막 업무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갑자기 이 베개 한번 비워보세요. 이 침대에 한번 누워보세요 하면은 막 몸이 얼마나 좋고 그럴 적에는요 그냥 돌 위에 누워도 시원해요. 예? 나무 토막 비워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베개나 이런 거 고를 적에는 실컷 자고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좀 꼼꼼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약속대로 이 목 어깨 통증의 두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